안녕하세요. 위드시민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 배제되면서 이후에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시장 상황을 둘러본 결과 급매물이 출현하고 이에 따른 매가 지수의 하락이 있으며 매수 심리 및 시장 강도 하락도 동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따른 매매지수의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 상황에 따른 매매지수, 시장 강도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 이 판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남겨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이트 1편에서 4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먼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후에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부동산에 있는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매매가격 지수 중에서 각 도별 주요 도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프가 작년 2년간 흐름을 보면 수도권이나 일부 규제 지역과는 달리 매매가격이 대부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도지역 주요 도시의 매매지수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매가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곳도 있고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할지라도 강보합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이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는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규제지역의 양도세 중과 여부 판단 시에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물건만 주택수에 포함되고 특히나 이번에 급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때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물건이지 중과 여부의 주택수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이 있어 중과 대상이 되는 매물의 물건이 급매물 상황이 많고 따라서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은 물건들만 있는 지방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규제 지역은 현재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대출을 이용한 실수요도 있고 투자자도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세가도 높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규제 지역에 비해서 취득세의 중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투자자의 진입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똘똘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다르겠지만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각도로 보았을 때 강원도의 강릉, 충남의 서산, 전북의 군산, 경북의 안동, 경남의 창원,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진해구 등의 매가 상승 탄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의 수요 공급을 살펴본 결과 강릉을 보면 2023년까지 공급이 없다가 2024년에 공급이 있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공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군산의 경우에도 2023년까지는 공급이 없다가 2024년에 공급이 있고 안동도 2023, 2024 정도의 공급이 있기는 하나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입니다. 또한 창원,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마산 진해구도 안동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할 수 있는 수요량의 적정한 공급만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이전에 공급 부족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사이에 공급 부족으로 이미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수요에 대비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좀 전에 보셨듯이 2024년에 공급이 있는 지역들도 있으나 지금 당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매가 지수의 가장 큰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의 전세가율을 보면 70%대에 있던 전국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물론 그 포인트가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전국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전세가율 2% 하락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이죠. 이렇게 전국의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해당 지역에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강릉, 서산, 군산, 안동, 창원, 마산, 하포가 회원구, 진해구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지역들입니다. 매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뜻은 전세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전세입자의 매매 수요 전환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70% 중후반대, 많게는 평균 80%대를 초과하는 지역도 파악이 됩니다. 강원도나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경남, 전남 등 모든 지방 각 도지역의 전세가율이 모두 높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높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잘 가지 않는 흐르는 물건이 많은 지역이라고들 했었어요.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매가의 상승 탄력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을 해 왔었죠. 그런데 그간 과다 공급으로 매가의 조정을 받아왔고 각 도지역들이 매가의 조정을 받아와서 가격이 조금 절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의 투자자 집중 진입으로 지방소도시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전 한 1, 2년 사이에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방의 각 도시 지역들은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매매 가격은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어서 실수요와 투자자의 수요가 여전히 유효한 지역이다. 즉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지역과는 다른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편의 연재를 통해서 각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후에 각 시장의 시장 상황을 보았고 무조건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서 매매지수, 시장 강도, 전세가율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상황을 분석해 왔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니라 차후의 시장입니다.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의 변화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을 6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방 비규제 지역 위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